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젯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3개월 만에 물가 상승의 가속화가 확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일각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이 기술주들의 상승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때문에 애플과 엔비디아 전일 시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 역시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지수를 잘 지지해줬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이 CPI에 대한 안도감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각 우리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은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0.3%대 상승폭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지금 0.02% 지나가고 있습니다. 260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주의 약세가 좀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은 힘이 좋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수를 잘 견인해주고 있고요. 이 시각 기준으로 이렇게 보합권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떠할지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네요. 266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97억 원, 2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90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바로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담아냅니다. 1,415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입니다. 564억 원, 850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 포트를 잘 꾸려서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0.15% 이렇게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늘 MSCI 지수에 좀 편입이 되면서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다소 좀 어찌 보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8월에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 오늘 시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 폭락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반도체주들이 빠졌죠. 그거에 대해서 공개 방송은 하지는 않았지만 노란톡방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많이 얘기했죠, 노란톡방에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결국은 반도체도 갈 거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 이게 순환 매장이에요. 이게 지금 순환 매장이 나오는 건데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한 2, 3일 전에 강했고 오늘은 조금 눌리지만 약하지 않아요.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어제도 아침에 약했지만 또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제약주가 이틀 전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게 심혈관 질환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쪽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 가고 폭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제약주들은 각계전투 중인데 어쨌든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어제는 이제 그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고 어제 화장품주들 상한가 6개 나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카지노 관련주 지금 빠집니다. 카지노 관련주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너무 올라가서 좀 빠지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오늘은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 움직이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계속 전략을 이걸 드렸죠.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를 가져가라. 근데 반도체가 말 징글징글한 게 안 되고 맨날 떨어져가지고 속상하실 텐데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막 쿵쿵 막 어제 막 10%씩 떨어지고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빠져봐야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고만고만 이제 빠지는 건 이제 고만 빠지고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오면 미국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이라 그랬는데 자 어제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일단 CPI 지수는 호조세로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조금씩 더 하회하면서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죠. 자, 미국 시장. 근데 안 올라갔어요. 그래도 올라갈 뻔했는데 다우존스 장중에 1.3%는 올라갔는데 밀렸고요. 나스닥도 1.6%는 올라갔는데 밀린 거고요. 나스닥도 다 밀렸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빠져 있고. 그런데 유럽 시장은 어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CPI 지수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 강등 이슈로 미국 시장 급락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입니다. 근데 어제 막판에서 들어올렸죠.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이 없어요. 빠졌다가 그러면 이거는 뭐 신용 강등 때문에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CPI 지수 얘기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물량 소화, 차익 실현,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 눌림목은 뭐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면 다시 쉬었으니까 다시 산을 올라가야죠. 산에 올라갈 때도 쉬지 않고 올라가면 힘드니까 중간에 한번 쉬듯이 쉬면 힘이 다시 또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쉰 거예요. 잠깐 쉬었고 그럼 저는 반등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 지표에서 지금 나쁘게 나오는 것도 없고 뭐 경기 침체 얘기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럽 시장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나온 악재는 이제 중국을 옥죄겠다 이건데 이 얘기는 트럼프 정부서부터 해갖고 작년 10월 달에도 나왔던 얘기고 올해 4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거 미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겠다라는 기사가 7월 달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걸로 그렇게 반도체 관련주를 뺄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낙폭과대 종목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은 이제 자동차 오늘 현대차, 기아차, 만도도 좀 반등이 나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자동차 아니면 2차 전지는 많이 빠지죠.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2차 전지 아주 시원스럽게 빠지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걔네들도 많이 빠지면 올라갑니다. 많이 빠지면 자동차만큼 빠지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얼마나 빠졌는지 보면은 HL 만도 이렇게 빠지니까 올라가잖아요. 3%. 현대차 이렇게 빠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지금 왜 오늘 빠지는 거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눌림목 조정. 그러니까 HM만도처럼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면 올라갑니다. 왜? 지금 장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입니다. 여전히 장은 좋아요. 우리나라만 청개구리 상승장, 유럽 시장은 진짜 상승장, 일본 시장 진짜 상승장, 동남아 시장도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짜 상승장, 미국 시장도 진짜 상승장. 우리나라만 이렇게 왕따 청개구리 시장인데 그래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빠지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 좀 움직이듯이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장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반도체에 있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어제까지도 많이 빠졌었던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좀 더 반등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는 반도체가 안전해 보이고요. 어차피 흔들려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매매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좀 화장품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3일 만에요. 잠깐 보면 코리아 하나 있잖아요. 3일 만에 70%가 올라갔습니다. AVCNC 70% 올라갔어요. 80% 올라갔네. 막 70%씩 올라갔어요. 상한가 2번 가니까 바닥에서 올라가고 이래버리니까 뭐 한국 화장품 뭐 이런 애들 벌써 3일 만에 70%씩 올라간 걸 어떻게 사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쪽을 하지 말고 아직 안 올라간 쪽을 계속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매수, 이전에서는 제가 분할 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장이 좋은데 종목이 안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냥 매수해야 하는 영역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분할 저점 매수 아니에요. 그냥 매수. 시장이 하락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도 한 번 더 얘기하면 오늘 지수가 되게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자 코스피 2610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아침에 돌파했다 지금 밀리지만 지금 에코프로 BM 코스모학 때문에 밀리는 건데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였거든요. 일단 여기를 뚫었습니다. 뚫어놨고 지금 다시 밀렸지만 다시 이게 일로 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뚫으면 그다음부터는 저항 라인이 좀 널널해요. 전고점 2650까지는 널널합니다. 여기를 이제 뚫는 게 언제냐 이거였는데 오늘 한번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꿈틀거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 저점 매수 말고 그냥 싸다 싶은 종목들 꼭 반도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요. 반도체만큼 많이 빠져 있는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서는 뭐 보안주도 있을 거고 결제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애들 이제 많이 안 올라간 애들 몇몇 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슈가 좀 덜하니까 어쨌든 지금 장은 그래서 매수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주 소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잘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저점 매수,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까? 그 부분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이 종목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다시 반도체 관련주를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SFA 반도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 시스템 반도체인 SF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샛별형 패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석별형은 이제 지는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곧 고점을 치고 이제 박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석별형. 그러니까 밤이 찾아오는 거죠. 샛별형은 이제 아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저점 라인에서 약간 어제 십자 돛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부터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샛별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부터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도 미국 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유럽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이제 저점은 안 깰 것 같으니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도 움직여야 될 때 된다면 SF 반도체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 날라다니고 막 급등하고 70% 올라갈 때 동안 하나도 안 올라서 거꾸로 빠졌습니다. 20%, 30% 빠졌어요. 반도체주들. 쟤네들 70% 올라갈 때.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최근에 30%에서 40% 올라갈 때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럼 만만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 아니면 반도체. 제일 만만한 게 이 두 가지. 뭐 거기다 하나 또 꼼살이 끼면은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정유화학주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도 못 간 애들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가 2,400개 지고 2,200개 지고 2,000 내려가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점 지지하고 여기서 순환매 나오면서 다시 2,650으로 올라가려면 그러면 뭐 하이닉스가 되든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이런 애들하고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제 밑에 있었던 반도체주들도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어제에서 가격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따 한번 봐봐요.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라서 말씀드리겠지만 종목들이 쌀 때 딱 사서 건드려놓고 하면은 팍 튀면은 금방 수익 달성됩니다. 오늘 로보스타 지금 뭐 8%씩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던데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에서 이렇게 공략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괜히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면 어제 고점에서 GKL, 파라다이스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났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쌀 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많이 싸져 있는 SF의 반도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SFA 반도체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비교적 저점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PI 첨단 소재 3750원의 매수가를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본 LB세미콘 827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넘는 5.08%의 수익률을 만들어줬고요. 수요일에 공략해본 신성 ENG 2,9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한번 LB세미콘을 공략을 했습니다. 8,12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했고요. 금요일에 확인해본 미코 11,400원의 매수가로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SK하이닉스 12만 2천 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저희가 화요일에 다시 한번 공략해본 신성 ENG 2,7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이렇게 로봇 관련주를 공략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체크해본 로보스타 32,600원의 매수가에서는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제 공략해본 로보로보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5,580원의 매수가에서 12.9%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45.91%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에 이어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로봇 관련주를 체크해봤는데 어제 확인해봤던 이 표적 종목이죠. 로보로보가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표적 종목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돼서 달성이 2개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기에는 하나가 마이너스 나왔지만 이게 갑자기 움직여서 그래요. 갑자기 움직였고 수익 달성이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디?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빨라요. 자, 그거를 체크를 일단 해드릴 텐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들도 지금 종목들이 고점 대비 30%가 빠져버리게 되니까 지금 종목들이 물론 30%씩 깨진 종목은 없죠. 고점에서 추천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성ENG도 들어갔다 물렸지만 어제까지도 낙폭을 2%로 막 줄이고 막 그러는 그리고 반도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10%이 정도 올라가는 건 이제 금방 갑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10%, 30% 빠졌는데 다른 애들은 50%, 60% 지금 계속 급등. 그러니까 반도체만 안 움직이는 거지 다른 애들은 폭등이에요, 폭등.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틀 전에 화장품주를 샀다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20, 30%는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한 지난주에서 만약에 제약주를 건드렸다. 걔네들도 마찬가지 20, 30% 먹었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만 지금 맨날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뭐 PI 첨단 소재부터 해갖고 뭐 신성 ENG, 뭐 LB세미콘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등 주기 시작하면 올라가니까. 미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막 7%, 8%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5% 반등 주니까 2%로 줄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서 양봉만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금방 수익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표적 종목 드렸던 것들 SK하이닉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뭐 만만하죠, 뭐. 일단은 뭐 요것만큼만 올라가면은 원래는 2.4% 수익을 났었다가 이제 밀린 건데 반도체만 반등을 주고 시장만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얘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정적이지만 장점은 다른 반도체들은 30% 빠져도 얘는 아주 되게 우아하게 빠져요. 막 30%씩 막 그렇게 막 변동성을 막 주면서 경박스럽지가 않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다른 애들 30% 빠져도 SK하이닉스인데 우아하게 빠져요. 3%, 4% 천천히 빠집니다. 얘가 만약에 20% 빠지잖아. 다른 애들 40%, 50% 빠져요. 그런 무거운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다른 애들 경박스럽게 30%, 50% 폭등하면서 막 난리를 쳐도 얘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게 얘의 단점이에요. 그거밖에 없고 수익 달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 HBM 메모리 지금 모자르다고 지금 자꾸 가격 5배 쳐줄 테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모자르다고. 인공지능 이쪽하고 계속 이쪽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왜 안 갖다 주냐고. 막 이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량이 열심히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서 일단 흑자 전환.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뭐 올라가겠죠. 뭐 떨어지겠어요. 기가라고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 있는 종목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라고 그냥 준 종목이고요. 시장의 반도체 바로미터. 자, 두 번째 신성 ENG. 자, 신성 ENG. 어제도 잘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밀렸는데 지금 반도체주들 먼저는 반도체주부터 이제 인공지능부터 움직여야겠죠. 걔네들 먼저 움직이고 또 늘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늘 가는 흐름대로 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일 줄 알았는데 화장품이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제약주가 안 갈 줄 알았는데 제약주가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돌려가기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먼저 갈 줄 알았는데 반도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28,000원, 29,000원, 29,000원, 2,800원, 2,900원, 3만 원, 3,000원. 제가 3만 원 갔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3,000원 요까지는 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장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해서 장 좋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심심할 때마다 장 폭락합니다. 피고름장 됩니다. 종목들 30% 40% 계속 박살날 거니까 조심하세요. 현금화하세요라는 얘기를 작년에 많이 했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예요. 장이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장이 안 좋았죠. 지금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시장 폭락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들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얘가 3,000원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상향. 우상향 차트들은 우상향대로 계속 움직여줍니다. 시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안 가려면 미국 시장 박살나고 일본 시장 박살나고 우리나라 시장 2,000 깨지고 그러면 얘도 못 갑니다. 우리나라 2,000 깨지고 일단 2,000 깨지고 2,400부터 깨지고 2,400 깨지면 절대 못 가요. 3,000원. 근데 깨지지 않고 버티잖아요. 우상향. 그러면 3,000원 가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버티세요. 그럼 갖고 가다 보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 로보스타. 이것도 엊그저께 이걸 추천해가지고 물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3%, 4%, 막 5% 물렸던 종목인데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별로 올라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게 심해요. 그래서 32,600원 요 자리에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3.4% 올라갑니다.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가는데 수익 달성은 됐는데 만약에 절반을 팔았다, 되게 잘한 거고요.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장이 안 박살나잖아요. 로봇 관련주 여기서 모양 만들어 놓고 또 튄단 말이에요, 이게. 로보스타가 또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익 달성할 때 못 판 사람들은 다시 올라올 때 또 팔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조정받으면 더 싸게 사면 되죠. 지금 유진 로봇은 여기서 이렇게 튀었어요. 이쪽으로 튀었는데 로보스타도 똑같이는 못 따라갑니다. 똑같이는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거보단 더 잘 가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수익 달성이 된 로보스타랑 그다음에 로보로보. 얘는 아까 전에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이거 드릴 때에서 바닥자리 아니었습니다. 어제 5일선 지지에 더 빠질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뭐 5,200원이라 그랬었나? 하여튼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냥 사도 어차피 조정받아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수익 달성은 될 거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사도 괜찮다. 왜냐면 조정 안 받고 오늘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5일선 타는 종목들은. 그래서 그냥 어제 한번 비싸게 사 한번 물려봐라. 했는데 진짜 물렸죠, 어제. 어제 사자마자 여러분들 물렸을 겁니다. 물려갖고 오늘 아침에서 물려갖고 어떻게 했는데 바로 튀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올라간 거는 11.9%나 올라갔고 수익 달성은 어제 5,580원에 추천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9%가 올라왔는데 이미 3% 이상 올라왔으면 절반을 팔았을 거니까 충분히 팔았겠죠. 그리고 10% 이상 올라왔으면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수익 주면 한번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매매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지금 매매할 종목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고 5일선 타는 종목들, 조정받으면 눌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매매하면 계속 재밌을 거예요. 인공지능 관련주. 이슈가 계속됩니다. 지금 8월 달이잖아요. 9월 달도 무슨 뭐 컨퍼런스부터 해서 뭐 이상한 것들, 무슨 뭐 박람회 계속 있어요. 뭐 계속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심심할 때마다 한번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 가면 아마 인공지능 AI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할 겁니다. 기업 박람회도 많이 할 거고. 뭐 그런 이슈들이 해외에도 있을 거고. 그럼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겠죠.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폐역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하고 이쪽 애들이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방 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금방 올라가요. 그러면 수익 달성은 이제 하나씩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폐역 종목은 SFA 반도체. 자, SFA 반도체. 자, 이걸 이제 샛별형이라 그러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5,19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아직 그렇게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지 않았어요. 왜 급등을 안 하냐면 급등할 수가 없는 게 미국 시장에 반등이 없어요. 미국 시장에 반등이 없는데 근데 저는 딱 봐도 알겠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신용 강등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CPI 지수 이걸로 해가지고 빠진 것도 아니고 원래 이거 CPI 지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제 물가가 11개월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제 물가의 이제 조정폭이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빠지고 올라가면서 물가가 이제 다시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 또 긴축도 하고 금리도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근데 그때 그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 이걸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괜히 겁줄 필요도 없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뉴스가 이미 나왔어요. 이미 2, 3일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CPI 지수 발표 전에요. 미국 시장 마이너스 5% 빠져요.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또 7% 빠져요. 그러면서 유럽 시장도 마이너스 8%, 9% 빠지면서 전 세계 시장이 패닉으로 떨어지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다들 다 오늘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다 한가 가고 이런 일이 걸려야 되는데 어제 이미 2, 3일 전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CPI 지수 정점 치고 또 뭐냐 물가 오른다, 긴축 정책한다, 또 뭐냐 그 금리 인상 또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올 때에서 떨어졌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그랬을 텐데 그런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하고 일본 시장은 조금씩 반등 나오고 유럽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저것들 그냥 물량 소화가 맞구나.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그럼 얘네들이 눌렸으니까 이제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왔고 9월 달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게 거의 90% 확정적이라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할 거예요. 이제 60일선 지지를 하고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돼요. 얘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그때 움직이려고 지금 얘들이 물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샀던 사람들도 저점을 잘 사고 해서 저점에서 여기 저점 지금 3저점이죠. 3저점에다가 어제 악재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제 왜 빠졌어요? 반도체주들? 많이는 안 빠졌고 어제 얘도 한 1점 몇 프로 빠졌고 다른 애들도 뭐 2% 이내에서 빠졌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AI 반도체 들어가는 거 옥죄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더 빠져야죠. 나스닥 나락가야죠. 나락. 안 떨어지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인텔하고 엔비디아는 기사 빨리 찾아보세요. 미국의 정부의 얘기를 항명을 하겠다. 말을 안 들어먹겠다. 우리는 그냥 중국에다 반도체 팔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AMD도 7월 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에다가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팔고 개발하겠다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우리나라만 떨어져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로 겁먹지 말고 어차피 시장이 저는 좋기 때문에 최근에 순환매가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주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 반등만 나오면 반도체도 올라갈 거니까 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샛별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찾아오기 전에 바닥에서 지금 빨간색 3개를 모아놓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게 하면 금방 또 낙폭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매수의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SF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인 SFA 반도체 오늘의 매수가로는요. 현재 가격인 5,19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이럴 때 저점 매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제주맥주입니다. 이 제주맥주, 수제맥주 기업 중에서 최초로 이 상장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실적 악화로 고전하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와 주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은 조금 듭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3,349원에 12%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제주맥주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주맥주 말씀드리기 전에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요. 저는 바닥 종목들 하락장에서는 그것도 박살나고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상승장이에요. 바닥 종목들 저는 불패라고 봅니다. 안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로 잘 불안하더라도 시장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한데 노란톡방에 오면은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많이 힌트를 드리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그다음에 희망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제주맥주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고 지금 요즘에 종목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꺾여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우하향으로 꺾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의외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갔던 그 제약주 중에 뭐냐면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갔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약주가 연일 어제까지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있거든요. 걔 차트를 보면은 물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에이프로젠 자, 얘도 보면은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떨어졌던 모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빠지면 어느 정도 들어는 줍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주맥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당장 뭐 이렇게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의외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버티는 게 좋아요. 최근에 뭐 AVCNC도 그렇고 화장품주들도 길게 보면은 비슷해요. 이렇게 막 그냥 무슨 뭐 주식 같지도 않게 막 계속 떨어지고 막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들어줬죠. 물론 이렇게 들어줘도 의미가 없는 게 제주맥주가 3,300원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서 다른 애들도 지금 올라간 게 여기서 급등 나온 게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한 번씩 급등을 그러니까 발작을 걸리면 여기도 잠깐 발작하잖아요. 잠깐 발작 걸리면 한 50%씩 올라가면은 이렇게까지는 올라가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큰 이슈가 터져야 됩니다. 신성델타테크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초전도체로 엮였지만 얘는 원래 인공지능 관련주 쪽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이 된 상태에서 뭔가 이슈를 머금고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초전도체. 지금은 얘는 초전도체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로봇 관련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빠지는 거 보면 지금 모비스, 덕성, 선한 빠지는데 얘는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뭔가 올라갈 핑계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거래량도 필요하고 세력들도 필요하고 근데 제주맥주는 그거는 좀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2,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고 나중에 뭔가 큰 이슈가 터지면 그때는 거래가 많이 실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 추가 매수를 왕창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소극적으로 조금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을 저는 강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왜 언제 갈지는 모르니까 이 모양 만들어 놓고 1년, 2년, 3년 비슷하게 계속
횡보하거나 빠질 수도 있어서 추가 매수는 소극적으로 조금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제주 맥주 우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가 매수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움직여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함께 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매수가는 85,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이 종목 어제 정말 강력하게 급등을 했죠. 이 중국의 단체 관광을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에 이제 2분기 호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수익권역에 진입하신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 호텔 신라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갈 때가 됐죠, 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은 제일 안 좋았던 코로나 시국은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 얘기는 나오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걸렸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요즘에 잘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은 공포나 뭔가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걸리는 거는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봤을 때는 정말 이게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뭐 버스 누가 타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길을 지나가면 우리가 걸리는 줄 알았어. 처음엔 모르니까 그런 공포 속에서 그때 당시에도 뭐 1명 죽었다, 2명 죽었다 이 얘기로 야 이거 걸리면은 되게 많이 죽겠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공포감으로 움직이면서 관련된 무슨 뭐 마스크 관련주들 막 폭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건강하면 잘 안 죽는다. 물론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체가 떨어지면 위험하다. 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공포 분위기로 이제 몰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여러분들 이번에 또 주말 되면 또 여러분들 또 휴가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휴가 못 갔어요. 명절날도 안 모였고. 왜냐면 걸리면 죽을까 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쪽 그 중국 소비주로 움직이는 거지만 이제는 호텔 신라도 올라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올라갔다 됐다 보고 85,000원 어제 좀 강할 때 그냥 따라 들어가 사신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튀기 시작해서 일단 전고점을 뚫었고요. 실적은 뭐 지금 기사에서 나온 대로 괜찮아요. 지금 실적은 이게 보면은 2023년도가 가장 매출액이 적은,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보고 내년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우상향.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약간 너무 상황이 안 좋죠. 여러분 주머니 사정도 안 좋고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돌아가야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면서 소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출금 갚으려고 왜냐면 다들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 돈 빌려다가 다 부동산을 하나씩 끼고 있으니까 원래는 뭐 피자 사 먹어야 되는데 치킨 사 먹어야 되는데 다 대출금으로 나가니까 이제 놀러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놀러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소비가 확 늘어날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근데 증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러쿵저러쿵해서 가장 최악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10만 원은 회복을 해야 될 거예요. 최소 10만 원. 잘 가면은 이제 뭐 11만 원, 12만 원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일단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여지니까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결론 얘기할게요.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SFA 반도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5,19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좀 상승을 하면서 5,2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시점에서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 지금 시각 상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도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0.26% 상승하면서 2,6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데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강세가 체크가 됩니다. 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지나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합권 체크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오늘 2%대 낙폭이 보입니다. 2.17% 하락하면서 58만 5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0.33% 상승하면서 91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매도세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우리 증시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금융과 제조업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2.81%, 0.0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약세가 확실히 체크가 됩니다. 포스코 DX 4%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3만 10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2차 전지의 약세는 체크가 되네요.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9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 시장 안에서 또 어떠한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제가 볼 때는 좋네요. 지금 어제 급등했었던 물론 지금 화장품도 여전히 강하고 뭐 호텔 신라도 여전히 강하고 한데 어제만큼의 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강원랜드 GKL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다 급등하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다고 약간 흔들립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조금 소폭 눌리거나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어제처럼 계속 뻗어가지는 못하고 주춤주춤 거리는 게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 제약주들은 확실히 좀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반면에 지금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흔들리고 있죠. 지금 포스코 DX부터 해서 이런 애들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은 뭐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반도체 쪽 섹터들이 빨간색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역시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반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SF 반도체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반도체 섹터들 움직이는 거 꽤 있거든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빠지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코리아 서킷 뭐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빠졌죠. 똑같은 PCB인데도 얘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얘는 2.5%가 올라가는 경우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강했던 애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 잘 알죠,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4.5%나 반등을 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한미반도체, 코리아 서킷 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다 보여드리면은 뭐 지금 뭐 방송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어쨌든 PSK라든지 지금 뭐 PSK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미코라든지 이거 봐봐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니까 어때요? 반등 나오죠. 이거 순환 매여다. 여러분들 표육 좀 드렸잖아요. 11,400원에 사갖고 여러분 물렸겠지만 수익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화장품만 주식입니까? 제가 그리고 아침에 회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방송에서도 뭐 노란톡방에도 얘기하고 뭐 그랬었는데 반도체 섹터들은 실적들이 안 좋은 건 이제 끝났어요.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고 앞으로의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여러분들 뭐 맥도날드라든지 거기 이제 직원들이 다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 무인 시스템으로 다 바뀔 거고 아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차 오게 되면은 다 그런 쪽으로 다 시스템을 바꿀 거라 그러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주는 것보다는 로봇을 사서 그렇죠. 로봇을 대량으로 사서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마찰은 분명히 벌어지겠지만 오너의 입장에서는 무기나 공장 이걸 돌릴 거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은 이제 이게 바닥이고 이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반대로 경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화장품의 소비가 늘어날까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화장품이 급등할 게 아니고 반도체가 급등해야 돼 거꾸로 움직이죠. 그래서 좀 웃기다라는 얘기는 했긴 했는데 그게 또 주식이에요.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고 미래 전망이 좋다고 올라가서 그러면 주식이 너무 쉽게요. 주식은 꼭 정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디에 정비를 하냐면 돈. 그러니까 세력이 돈 놓고 땡기면 그러니까 만수르 같은 애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고 한번 사보자. 그러면 상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가는 거지 뭐 실적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돈의 힘으로. 그런 건데 원래는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갈 때 되면 갈 거니까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힘들다고 해도 결국은 뭐 미코도 좀만 기다려봐요. 11,400원 산 사람 다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그리고 신성이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이엔지 지금까지 반도체가 맨날 빠졌으니까 그러지 이거 반도체 지금 돌아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수익 돌아나고도 남아요. 그래서 SF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LB 세미콘, 유니테스트, 테스, 코리아 서킷 등등 뭐 네페스 뭐 등등의 반도체 장비들 많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분명히 갈 겁니다. 뭐 실적이 나빠야 안 갈 텐데 미래가 뭐 어두워야 안 갈 텐데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다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갖고 있다 보면 아니 화장품도 가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화장품도 가는데 실적이 뭐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화장품도 가는데 기대감으로 가는데 제약주들 다들 적자인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잘 가는데 반도체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테마주로 꼽히던 제약 바이오 관련주 오늘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괜찮다, 시장의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제 다가올 이 반도체 상승세 순환매를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농심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 식료품 업종이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실적이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대 상승폭까지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가인 44만 원 지점에서 수익권역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농심 44만 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까요?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바닥에서 막 잘 가고 물론 바닥은 아니죠. 바닥은 아닌데 지금 음식 업종하고 사료 관련주하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여러분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쌀 가격 계속 상승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저도 쌀을 먹으니까
쌀을 사니까 저도 안단 말이에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특히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해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쌀 가격 그래도 20kg에 제가 그래도 막 이것저것 쿠폰 붙이고 할인하고 쌀이 이제 종류가 이제 보통이 있고 좀 더 좋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 상급으로 샀는데 제가 20kg를 35,000원인가 34,000원에 샀거든요. 되게 싸게 산 거예요. 원래 7만 원짜리를 뭐 할인권 붙이고 하니까 그게 싸게 샀는데 지금 가격이 다시 7만 원대, 8만 원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할인도 안 해요. 쌀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음식업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은근슬쩍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농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한때 5월 달에 항상 밀었을 때 사람이 반도체는 안 먹고 살지만 물하고 쌀하고, 그러니까 먹을 거를 안 먹고는 못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계속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후 저렇게 돼버리게 되면 지금 다른 나라들 체감 온도는 50도, 실질적으로는 40도씩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꿀벌도 죽고 식물도 다 죽고, 그다음에 열매를 안 내요, 얘네들이. 열매를 기온이 맞아야 얘네들이 열매를 내는데 시들시들합니다. 무슨 이상한 병, 뭐 고추도 이상한 병 걸리고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업종들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이슈가 갑자기 딱 오게 되면 최근에 제약주들 급등 나온 것처럼, 그다음에 화장품도 급등 나온 것처럼 의외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까 보이고요. 이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거는 아쉽지만 차트는 강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돌파하고 계속 올라갈 때까지 내비로 두시고, 마찬가지 이것도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업종들 나쁘진 않은데 이슈가 몰이가 안 되고, 뭐 대주산업도 안 가고 꼼짝을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안 가잖아요. 뭐 얘기하고 싶어도 안 가요. 한일사료 꼼짝도 안 합니다. 안 가니까 얘기 안 하는 건데, 얘네들이 화장품만큼 급등을 하면 이슈몰이가 되면 그때는 제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슈는 좋아요. 근데 종목들이 정비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뿐. 근데 농심은 좀 괜찮네요. 조정받을 때 계속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금요일이고 뭐 태풍도 이제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고요. 시장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안 간 종목들 버리지 마시고, 장이 박살이 안 나면 결국 바닥 종목들은 똑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외된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셔서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CPI로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시장의 반등이 보여졌습니다. 이럴 때 낙폭과대 종목들 매수해보자, 저점 매수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SFA 반도체 역시나 이 시점에서 저점 매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